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천자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수천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예비 후보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JTB 전조방송의 총선 기획 보도. 오늘은 선심성 공약의 낮은 이행률과 묻지마 공약이 나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탄소 소재로 만든 선박이 상용화에 성공해 탄소 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업난 속에 대학 본부가 운영하고 지원하는 고시반이 늘면서 선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데다 수천만 원의 비용을 예비 후보들에게 떠넘겨 말뿐인 새정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전주 을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완주 지난 무주장수 선거구와 익산 갑 선거구도 여론조사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당도 전주 병과 군산, 정읍고창을 제외한 7개 선거구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공천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여론조사 경선 비용은 고스란히 후보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받고 그러는데 개인한테 다 책임지라고 하니 부담이 좀 되죠. 여론조사 비용과는 별도로 수백만 원의 심사비와 특별 당비도 내야 합니다. 각 정당이 이제 특별 당비나 또는 경선 비용에 있어서 과도한 부분을 이제 후보들에게 부담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명목으로 해마다 수백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받는 유력 정당들이 정작 선거 비용을 예비 후보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겁니다. 10%에도 못 미치는 낮은 응답률에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를 일부러 역선택할 수 있는 여론조사로 공당의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면접조사나 그러한 기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통과 의례적으로 넘어가면서 당선 가능성만 염두에 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요. 후보자들의 정책 개발 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정당 공천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후보자 등록일이 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정당의 일부 선거구 경선 방식과 경선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아 예비 후보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익산시 을과 군산 선거구를 전략공천으로 할지 아니면 경선으로 할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모든 선거구를 전화 여론조사로 할 예정이지만 전주시 을과 김제 부안, 완주 진무당의 경선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10개 선거구의 모든 공천자를 발표했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들이 곧바로 반발하는 것과 달리 새누리당 단수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은 별다른 반발 없이 승복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복수 후보가 나온 4곳의 선거구를 경선 없이 단수 공천으로 발표했지만 탈락한 예비 후보 반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선 새누리당 단수 공천을 통과해도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깨끗이 승복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당의 분열을 초래하지 않아 아름다운 패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주방송과 전북선관위가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준비한 기획보도 금배지의 조건입니다. 오늘은 선심성 공약의 낮은 이행률과 묻지마 공약이 왜 나쁜지를 알아봤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병 월급 30만 원과 반값 등록금 실현, 국회의원 수 3분의 1로 감축과 대학 등록금 후불제, 19대 총선도 예외 없이 선심성 공약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19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을 따진 결과 무려 667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자기 공약에 4조 원 가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의원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선거 때부터 자기 공약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밝히도록 하는 공약 예산표 공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집계 결과 19대 총선의 공약 완료율은 51%에 그쳤습니다. 경북이 59.5%로 가장 높았고 전북 54%, 전남은 38%로 가장 낮았습니다. 별다른 고민 없이 만든 공약은 당선 이후 지나친 입법과 쪽지 예산으로 이어져 국가 예산을 낭비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당선돼보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입법 문제도 있고 어떤 쪽지 예산이라든지 그 개인의 어떤 인기 영합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국가 예산에 많은 낭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약 이행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는 예비 후보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드는 건 이제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허위 사실 등을 게재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댓글 등의 형식으로 이번 총선 예비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검찰에 고발된 사람은 모두 1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고향 기부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총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북도 의회 양성빈 의원은 기부금을 내기 전에 고향을 지정하고 정부가 기부금의 일부를 소득세로 공제하면 자신의 고향에 기부하려는 시민들이 늘고 해당 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이 늘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도 의회가 지난달 국민 9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장년층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이 고향 기부세에 참여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탄소 소재로 만든 선박이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2년의 연구 개발을 거친 탄소 소재 선박은 기존 선박보다 가벼우면서도 튼튼해 탄소 섬유 발전에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최첨단 소재인 탄소 섬유로 만든 선박이 파도를 가르며 미끄러지듯 달려나갑니다. 2년의 개발 끝에 전라북도에서 생산한 T700 고강도 탄소 섬유로 만든 선박이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강철보다 가볍고 강도가 높은 최첨단 소재인 탄소 섬유를 사용해 경제성과 안전성 두 가지를 확보했습니다. FRP 소재로 만든 기존의 선박보다 무게는 20% 줄었고 강도는 30% 높아졌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은 15%가량 개선돼 선박 운영비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업체는 새만금의 탄소 소재 관련 집적화 단지가 조성되면 제작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탄소 소재 선박 건조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자재도 공급이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배를 만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도 있고 또 많은 고용 창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가 자동차에 이어 선박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탄소 소재 관련 지원법의 국회 통과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이런 게 면제되기 때문에 이 탄소 관련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많이 창업도 이루어지고 전라북도에 많이 올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소 산업이 전라북도에서 자리 잡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탄소 섬유 선박의 상용화로 전북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탄소 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극세사 장갑 등 산업용 장갑을 만드는 우성섬유가 정읍에 60억 원을 투자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우성섬유는 지난 2009년 베트남에 진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으로 정읍 농소농공단지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정읍시는 이 기업의 연 매출이 100억 원가량으로 5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행의 캄보디아 푸놈펜 상업은행 인수 작업이 오는 6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은행은 푸놈펜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사전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푸놈펜 상업은행은 캄보디아 정부를 상대로 매각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놈펜 상업은행의 최종 인수 대금은 1,600억 원에서 1,7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가운데 전북은행이 50%, JB 우리캐피탈이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취업난 속에 공무원과 공기업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대학에 관련 고시반이 늘고 있습니다. 대학본부 차원에서 고시반을 통합 운영하고 지원도 크게 늘려 고시반 선발 경쟁은 취업 경쟁 못지않을 정도로 치열합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내에 개설된 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한 고시반입니다. 40여 명의 학생들이 의치대 대학원과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용 열람실과 각종 동영상 강의, 시험 서적 구매 등 학교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 발생되는 개인적 그런 방해 요소들이 최소함으로써 자신들이 준비하는 그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일정한 학습 시간과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고시반을 단과대별로 운영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대학 본부 차원에서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시와 행시는 물론 언론고시와 임용고시, 공인회계사, 공무원반, 공기업반 등 다양한 고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기 모의고사와 장학금, 멘토링 등 지원이 많기 때문에 고시반 입사 경쟁률은 웬만한 취업 경쟁률과 엇비슷합니다. 정기적인 모의고사나 특강이나 합격생들과의 멘토링 같은 많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혼자서는 공부하기 힘든 그런 면들을 많은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전북대의 경우 건물 한 동을 아예 고시반을 위한 인재 등용관으로 만들어 운영할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대학에서도 그 지식을 갖다가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률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 단대별로 있는 뭐 각종 고시라든가 자격증반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등용관을 갖다가 이제 독립시켜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농촌진흥청반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고시반까지 등장하는 등 취업난 속에 고시반 선발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라북도 감사 결과 남원시가 파견 공무원 3명의 근무 성적을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듣지 않고 평가하고 공무원 12명을 5년에서 최고 15년 동안 특정 부서에서 근무시키는 등 인사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157명에게 복지급여를 더 주고 산지 전용 복구비 예치금을 덜 받는 등 허술한 예산 집행도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잘못된 사례 40건을 적발해 시정과 주의, 권고 조치하고 공무원 5명을 훈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 200대 명산으로 꼽히는 임실 고덕산은 해마다 수천 명의 등산객들이 찾는 곳인데요. 이곳에 대형 양계장을 추진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정원익 기자입니다. 임실과 진안에 걸쳐 있는 고덕산입니다. 해발 625m의 빼어난 경치로 해마다 수천 명의 등산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4년 전 산자락에 대형 양계장이 들어서려 했지만 주민들이 뭉쳐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같은 곳에 다시 양계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산이기 때문에 양계장이 들어오면은 산을 찾는 그 관광객들도 오지 않을 뿐더러 또 이거는 상수원 보호지역이라 저희들이 그 상수원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고. 양계장 부지에 들어가려면 사유지가 포함된 농로를 지나 하천을 건너야 합니다. 진안군은 양계장 사업자에게 농로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땅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임실군은 이를 바탕으로 진안군과 함께 하천 점용 허가를 내준 뒤 마지막 개발 행위 허가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불허가 쪽으로 가면 뭐 투표할 일이 없겠지만 가부간의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3차 때는. 임실군은 고덕산 관광 개발을 위해 인근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지난해에만 2억 5천만 원을 들여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여기다 양계장 허가를 해준다라고 봤을 때는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옹졸한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주민들은 진안군과 임실군이 내준 각종 허가 사항을 취소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비피더스균이 알레르기 반응을 낮추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기초과학연구원과 함께 연구한 결과 비피더스균을 먹인 동물의 알레르기 반응이 대조군에 비해 35% 이상 완화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비피더스균을 땅콩과 달걀 때문에 나타나는 식품 알레르기 치료제로 활용하도록 임상실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 후보지를 효자동 전북교육청 앞으로 정하고도 설치 공사가 늦어져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은 정읍과 고창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지난해 말 전라북도가 전북교육청 앞으로 시외버스 정류소 후보지를 정했지만 설치 공사가 지연돼 운영 날짜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학수 의원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를 운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과 무역협회, 전주세관과 전북코트라 지원단 등 4개 수출 지원기관이 오늘 협약을 맺고 수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4개 기관은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수출 지원 사업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해 기업 맞춤형 무역 교육과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의 설명회를 공동으로 열고 FTA 전문 인력 등의 무역 전문가 양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1단독은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백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 우화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7월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17살 정모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을 도운 19살 김모 양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익산 도심을 돌며 주차된 차량에서 52차례에 걸쳐 현금과 카메라 등 모두 25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전북현대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2조 3차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북은 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베트남 빈즈엉과의 경기에서 로페즈와 이동국의 연속골에 힘입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2승 1패로 2조 선두로 올라선 전북은 다음 달 6일 빈즈엉과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기차가